혹시 병은 운동하다가 얻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못해서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55년 동안 제가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허리가 굽고 매일 시장을 보러 다니시던 분이 어깨가 망가지는 이유는 격렬한 운동 때문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한 사소한 습관들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의 이도윤입니다. 올해 80살 의사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의 몸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화려한 수술과 최신 치료법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병원의 침대가 아닌 여러분의 안방과 부엌, 텃밭에서 배운 진짜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 75세 김영자 어르신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해 오던 텃밭 가꾸기가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김을 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척추뼈가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어르신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텃밭에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무거운 짐을 드는 습관, 혹은 무릎을 굽히기 싫어하는 행동 말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일상 습관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신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습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명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리 알고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 웃으면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의사 인생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바칠과 가사 노동 쪼그려 앉아 허리 숙이기. 허리를 숙여 김을 매거나 빨래를 하는 등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75세 김영자 어르신이 겪었던 척추 압박 골절은 척추뼈가 무거운 머리와 상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해 골밀도가 약해진 뼈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금이 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면 허리를 숙이는 자세는 척추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은 무릎 연골에도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60대 이상의 연골은 수십 년간 사용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에 특히 취약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 작업하거나 보조 도구를 활용하세요. 텃밭일을 할 때는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고 허리를 곱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내에서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의자를 사용하여 눈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척추와 무릎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잘 되라고 하는 행동으로 배부르게 식사하고 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그대로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 소화를 방해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68세 박상호 어르신은 식사 후 습관적으로 누워 있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원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눕는 자세는 위장 속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안 제시해 드립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소파에 누워 있기보다는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실내를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사 후에는 눕지 마십시오. 위는 위산과 음식물이 섞여 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야만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장보기 습관으로 장 볼 때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매는 습관은 목과 어깨 통증의 주범이 됩니다. 67세 최정희 어머님은 매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죠. 아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는 척추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어깨와 목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줍니다. 특히 어깨 주변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무거운 짐 들기는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양손으로 무게를 분산시키세요. 무거운 짐은 카트를 이용하거나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누어 양손으로 번갈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백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짐을 들지 마십시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허리, 어깨, 목 등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넷째, 등잔불 갈기입니다. 전등을 갈거나 창문을 닦는 등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72세 정민수 어르신은 전등을 갈려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평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척추나 고관절과 같이 큰 뼈가 골절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골절되면 회복도 더디고 다시 걷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사다리나 의자를 사용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전등을 갈거나 높은 곳을 청소할 일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잠시의 귀찮음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섯째, 편한 신발만 신기입니다. 집 안팎에서 헐렁한 슬리퍼나 샌들을 즐겨 신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낙상의 주요 원인이며
발 건강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70세 서진우 어르신은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발목이 삐는 정도였지만 발목을 지탱하는 인대가 약해져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 증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헐렁한 신발은 발에 안정감을 주지 못해 발목이 쉽게 꺾이거나 발을 헛디딜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밑창이 얇은 신발은 발바닥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여 족저근막염과 같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 전체를 감싸주고 밑창에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용 신발을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릅니다. 발에 딱 맞는 신발은 당신의 발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척추와 무릎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여섯째, 푹신한 잠자리입니다. 푹신한 침대와 높은 베개가 편안한 수면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려 허리와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65세 한정님 어머님은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물렁하고 베개가 높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시자 형태로 굽어지게 만듭니다. 이는 디스크에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고 척추관을 좁게 만듭니다. 높은 베개 역시 목뼈를 과도하게 꺾어 목 디스크에 악영향을 줍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단단한 매트리스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는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이 어깨와 수평을 이루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잠자리는 휴식을 위한 곳이지 편안함을 위해 몸의 균형을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척추에 휴식을 주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의존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81세 문순이 어르신은 아들이 사준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보조기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걷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보행 보조기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기에 의존하면 본인의 힘으로 걷지 않게 되고 이는 허벅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급격하게 약화시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져 결국 보조기 없이는 아예 걷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스스로 걷는 노력을 꾸준히 하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립이 노년 건강이 핵심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핑계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걷는 즐거움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80세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일상 습관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기 대신 서서 작업하거나 보조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식사 후 눕기 대신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십시오. 무거운 짐 들기 대신 양손으로 나누어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십시오. 높은 곳 올라가기 대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헐렁한 신발 대신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푹신한 침구 대신 단단한 매트리스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보행 보조기 의존 대신 스스로 걷는 노력을 하십시오.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격렬한 운동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와 고통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습관 때문에 몸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